핵심 습관을 바꾸면 다른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핵심 습관은 일종의 킹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볼링을 하면 1번 핀이 킹핀이에요. 1번 핀이 왜 킹핀이냐면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핀을 무조건 쓰러뜨려야 되죠? 1번 핀을 쓰러뜨리면 1번 핀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핀이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1번 핀을 맞추지 못하면 스트라이크는 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핵심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습관은 뭐냐면 습관 하나일 뿐인데 이 습관 하나로 인해서 삶 전체에 큰 파급을 주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이 다른 것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으로 좋은 효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이 핵심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핵심 습관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를 통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습관은 있습니다. 그 핵심 습관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습관은 정리정돈입니다. KBS에서 그 습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섭외를 했어요. 저한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사람은 20대 여대생이었어요. 여대생 분이 자기가 얻고 싶은 습관이 뭐였냐면은 이제 정리정돈 습관이었어요. 그 여대생이 그 참가자 어떤 분들보다 지저분하게 하는 치우지 않은 나쁜 습관을 없애고 정리정돈을 한 습관을 가장 탁월하게 해냈어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 20대 여대생이 이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대부분 실패를 했대요. 근데 정말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정리정돈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 내가 그 어떤 것도 노력을 제대로 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든다고 인터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방만 얻은 게 아니라 정리정돈 습관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할 때 그전까지는 실패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마어마한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은 이 안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도도 올라가고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게 지저분한 방을 보면요,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정리정돈된 방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서 자신감을 매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면 좋을 핵심 습관 두 번째 후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당연히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떨어뜨리게 되고 그 외에 자제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떤 대인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나 가족에 대해서 큰 인내심을 갖게 되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운동은 정말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억에서 우리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갈 때 핵심적인 뇌 부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마죠, 해마. 근데 운동을 하면 해마가 회춘을 합니다. 회춘. 젊어지면서 기억 능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뇌의 가소성, 뇌가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기초 작업을 운동이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기본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기본을 주고요. 제가 자제력 말씀드렸죠? 자제력은 대인관계에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참지 못하고 반응을 하면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정이나 친구 관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공부할 때도 자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시면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수준도 낮춰주고요, 기분도 업이 되고 무엇보다 공부와 업무에 어마어마한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은 쓰는 것입니다.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놀라운 핵심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적느냐? 제가 그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하루에 했던 일을 적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 1시간 단위로 적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메타 인지가 높아지겠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뭘 못하고 있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에 아주 적합한 전략을, 타고난 계획을, 실전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오늘의 할 일을 적어라. 오늘 할 일을 적는데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실현 가능하게 적게 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에 해야 될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독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독서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 글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단순히 읽어서는 기억이 남지 않아요.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면 당연히 스토리텔링 능력도 높아지고, 여러분 스토리텔링 능력은 이 비즈니스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논리력도 키워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께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핵심 습관은 독서입니다. 독서. 당연히 뭐 지식을 증진시켜주고 사고력을 높여주고, 무엇보다 이제 독해력을 높여주잖아요. 독해력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공부의 기초입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시험 성적과 독해력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시험은 기본적으로 독해를 해야 되니까. 문제를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문제를 잘 풀겠습니까? 독해력은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존재를 풍성하게 해줘요. 존재, 여러분의 자아. 자아는 뭘 자아로 할까요? 자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경험 자아라고 합니다. 경험 자아. 다시 말해서 자아는요, 기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가 곧 나의 자아입니다. 그러면 자아가 풍성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풍성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풍성한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어마어마한 간접 경험을 제공해주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매우 다양한, 매우 독특한, 매우 신비로운 그러한 간접 경험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접 경험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착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간접 경험이 여러분 생각보다 매우 지적 경험과 유사합니다. 내가 그 간접 경험을 정말 더 몰입을 해서 했다면 거의 웬만한 어설픈 지적 경험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삶은, 그런 사람은 경험이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 자아가 풍요롭다, 풍성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하마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일상의 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런 일상이 누적이 돼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 그러니까 습관으로 넘어가는 건 뭐냐? 그 앞에는 약간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습관으로 넘어가면서는 자동화가 된다라는 거죠. AI가 돌아가듯이요.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